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공감하지만 이상하리만큼 해결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의 지나친 음주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술을 발암물질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마약성 물질로 중독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인 또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소량의 음주라도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암의 발병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음주는 술을 마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명피해, 재물 손괴, 가정폭력, 아동학대, 환경오염, 층간소음 등의 큰 사회적 비용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음주 문화에서만큼은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음주에 관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많지 않은 65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내서 9세 어린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 배승아 양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운전 직전에는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배양이 안타깝게 사망하던 그날 엠모 방송국에 복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가수 호란이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2004년, 2007년, 2016년 총 3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별 탈 없이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던 그녀의 행보는 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호란의 출연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현 시대의 정서를 세심히 살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황당합니다. 음주운전 3회에 적발된 사람의 방송 출연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는 불만은 엄격한 눈높이가 아니라 최소한의 아주 기본적인 기준이며 현 시대의 정서만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미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따라서 방송국의 사과문은 사과문이 아니라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렇지 예전에는 이런 출연자도 문제 없었다며 자기 변명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만약 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족들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호랑 같은 연예인들이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것처럼 활동할 것입니다. 영화 아저씨로 유명한 배우 김세로는 작년 강남구 신사동에서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3번 이상 충돌하고 도주했으며 경찰이 요구한 음주 측정마저 거부하고 체열 검사를 요청했는데 무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27%로 나왔습니다. 사고 시간이 이른 새벽이라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장소가 강남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만약 조금 늦은 시간이었다면 충분히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4월 김세론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을 판결했습니다. 도이어차기로 유명한 가수 신화의 신혜성은 2022년 10월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송파구 탄천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절해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GV70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식당에서 남의 자동차를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는 결국 2023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매니저가 함께 움직이는 연예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할 상황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필수인 공무원은 어떨까요?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경 경북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B씨의 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의 3번의 음주 측정도 모두 거부했는데 겨우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현직 공무원인데 처벌을 받고 나서도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겠죠.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21대 국회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무려 20명이 넘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한 이력이 있다면 국회의원 출마를 아예
못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처럼 음주 위험성에 대한 한국인의 낮은 시민의식은 일반 시민, 연예인, 공직자, 정치인 등 모든 계층에서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인들이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유독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법의 가벼운 처벌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음주운전 기본 양형 기준은 상해 사고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사망 사고는 징역 2년에서 5년입니다. 한국에서는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도 최대 5년만 징역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 교통사고 건수는 20만 3,130건인데 그중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4,894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래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을 쏟아냈지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반면 미국의 일부 주에선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한국에선 음주 사고를 과시로 보지만 서구의 선진국에선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약한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언론사가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최근 확정 판결문 100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받는 경우가 89건이나 되었습니다. 실제로 징역을 받지 않는 경우가 무려 89%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국가 일본의 경우 한국 못지않게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들이 많았었지만 2000년 전후로 큰 폭으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안타까운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가족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하여 두 자매가 사망했는데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허술한 처벌에 당시 일본 사회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바로 일본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좋은 법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사회적인 비용이 추가되는 방식보다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편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을까봐 강력한 법을 안 만드는 걸까요? 우리는 식사하면서 술을 같이 마시는 행동을 반주한다고 합니다. 식사 전에 술을 한두 잔 마셔서 피로를 풀고 식욕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술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술을 마시는 것을 곧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나 모임 등에서 성인들이 서로 친교를 다지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적당한 음주는 사회생활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술이 없으면 일상적인 사교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성세대의 경우 한국이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처 다른 취미를 가지지 못하고 술로서 스트레스를 풀고 술로서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생활이라는 건 시간과 돈이 필수적인데 그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게 일만 하다 보니 변변한 취미 하나 가질 수 있는 시간과 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능력 있고 난자다운 사람이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를 융통성 있게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일부 회사의 접대 문화나 일명 눈사롱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에서 간혹 발생하는 일부 폐쇄적인 음주 문화는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특수한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음주 관념은 단시간 내 변할 수 없기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절제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마셔야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유독 음주에 관대한 것은 술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관대한 시선으로 보던 사회적인 시각 탓도 큽니다. 우리는 그동안 법정에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삼청 교육대까지 다녀온 정가 18범 조두수는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고 겨우 12년만 옥살이를 했습니다. 술 먹고 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면 죄를 경감해주는 오히려 봐주는 아주 괴이한 법이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